영상 시청에 앞서 본 영상은 한 줄 요약이지만 조금은 배울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따라서 중간에 웃으면 공부가 안됩니다. 주의하시면서 웃지 마시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시청해주세요. 이게 뉴비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웃겨. 사람은 음양오행으로 성정이라는 것을 부여받았다. 성정이란 타고난 성품과 성질 등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라고 사회생활하면서 그 성정은 다듬어진다. 이 부분은 본인만의 시공간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 전생부터 쭉 갈고 닦아온 성정이다. 그리고 이 성정을 타인의 시공간이 간섭을 하여 상대성에 의해 육신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도출된다.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견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 즉 나와 인연이 있어 보이는 것만 관계를 두려고 하는 성정이다. 겁재란 정제를 극한다에서 나온 말이다. 사흉신이기 때문에 생보다는 극을 잘한다. 당연히 사길신은 극보다는 생을 잘하는 원리이다. 음양의 원리. 겁재는 나와 인연이 없어 보여도 관계를 두려고 하는 성정이다. 여기서 인연이란 종교의 인연이 아닌 본인의 가치관이나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맞아 보인다는 의미다. 일간과 음양이 똑같은 비견은 타인도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겁재는 타인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니 당연히 육신의 과보는 다르다. 육신에 따른 과보는 한난조습이 끝나면 다룰 계획이다. 비견과 겁재를 비교하자면 비견은 식상의 생을 잘하고 겁재는 재성을 극한 다음 생을 한다. 대운으로 오는 비견 겁재가 생을 하기도 하고 극을 하기도 하는데 세운 이하 짧은 운으로 오면 겁재는 극만 하다 끝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비견이 좋다, 겁재가 나쁘다로 구분되어선 절대 안 된다. 겁재가 있어야 비견보다 더욱 본인 발전이 빠르기 때문이다. 음양이 다르다 보니 스피드하게 극하고 발전을 시키는 기운이다. 또한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비견은 나의 가족, 가까운 지인들을 들 수 있는데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 음양은 항상 존재한다. 비견이 내 가족이면 겁재는 타인의 가족, 비견이 내가 속한 동네면 겁재는 옆 동네, 비견이 내가 속한 국가면 겁재는 타국가, 비견이 지구이면 겁재는 외계인, 아니 다른 행성의 생물이다. 따라서 원국에 비견이 있어도 오흉신, 즉 겁재, 상관, 편재, 편관, 편인이 있으면 그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지고 오길신, 즉 비견, 식신, 정재, 정관, 정인만 있으면 극도로 범위가 축소되어지는 개념이다. 사길신과 사흉신은 비견과 편재를 뺀 개념인데 비견은 길신 쪽에 속하나 겁재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편재는 흉신 쪽에 속하나 정재보다는 적극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서 각 길신과 흉신에서 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식신과 상관의 성격을 보자면 식신은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재성을 생하기 위한 글자이니 일간의 내면, 원초적 본능, 자신만의 의지, 강력한 강인함, 해내고자 하는 인내심, 끝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의식,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초 신진대사의 욕망, 내가 정해놓고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내가 저놈 빠말때기 때리고 말겠어 생각하자마자 때리는 육신이 식신이다. 상관은 빠말때기를 맞고 나서 나도 때려야지 하는 기운이 아닌 그냥 나도 모르게 맞받아치는 것이 상관이다. 그래서 상관은 일간과 다른 오행으로 재성을 생하는 마음보다는 관성을 극하는 마음이 크다. 일간은 식신과 같은 오행이니 일간이 바로 나가는 본능이고, 상관은 겁재인 타인의 식신이니 남이 나한테 하는 행위에 대한 외부적 대응인 것이다. 따라서 상관은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한 대응인 것이니 눈치가 빨라지고 대처 및 저항 능력이 탁월해진다. 만약 회사에서 상사가 자신한테 정당하게 화를 냈을 경우
당연히 식신이나 상과 모두 꾸지람을 듣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상사가 화를 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식신은 본인 의식주 등 모든 본능을 내포하고 있기에 본인 안위 위주로 대응한다. 하지만 상과는 다르다. 본인이 어떻게 되든 안위는 차후의 문제이다. 부장님, 이렇게 저렇게 돼요. 부장님의 뜻은 맞지 않습니다. 상관이 천간지지에서 왕하면 더욱 이러한 성향이 발산되고 재성이 있으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 예측을 항상 하고 있기에 덜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인이 있으면 상관을 극하고 제어하기에 일단 본인한테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인자이다. 이러한 상관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제와 편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정제는 일간과 음양이 다르기에 일간의 것이고 일간이 다룰 수 있는 기운이자 일간의 영역이 된다. 꼬박꼬박 모을 수 있는 용돈, 월급, 노잣돈 뭐 이런 의미는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개념이다. 이란 개념은 세 발의 피의 적혈구 개념이다. 정제는 영속성이 있으니 일간이 바로 극하기보다는 살살 다루면서 때로는 극도하고 때로는 식상생제도 하면서 가치를 높인다. 식상이 있다면 열심히 정제를 생과 극을 하는 모습이다. 또한 비극과 정제가 있으면 식상을 생하도록 유도를 잘한다. 그러고는 비겁들은 일간을 믿고 열심히 식상생제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식상이 없으면 비겁이 바로 정제를 극해 쟁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같이 이거 할까? 로 유도할 수 있는데 식상이 없으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로 말이 바로 나가는 것이다. 관성이나 편간으로 비겁을 극해 재성의 보호막을 칠 수 있는데 없다면 재성이 천간으로 뜰 때 주위 비겁들이 일간의 것인 재성이 눈에 보여 쟁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쟁제가 된 사주들은 관성이 개입되지 않는 이상 어릴 때부터 자기 방이 없다. 형제와 같이 쓰든 가족과 같이 쓴다. 이 방의 개념도 정제에 속한다. 식상을 서서 열심히 방을 꾸미니까. 내가 다룰 수 있는 모든 공간과 물질은 정제에 속한다. 정제운에 돈만 나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누군가 나의 방에 들어오는 개념이다. 쟁제가 심한 원국은 방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 되겠네. 한 줄 요약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편제는 겁제로부터 나온 육신이기에 일간의 것이 아닌 겁제의 소유물이다. 따라서 일간을 통한 식상은 편제를 보면 생할 생각이 없다. 남의 거니까. 불특정 다수의 재성이기에 식상을 생해서 얻는 이득이기보다는 일간이 바로 극해서 얻는 이득이다. 한마디로 노력 없이 얻는 돈. 그 노력 없이 얻는 돈은 흥청망청 나갈 수 있으니 유흥도 될 수 있겠다. 오빠 돈 많아? 아니, 나 편제 가졌어. 역시 오빠 짱! 사모님, 편제 가졌나요? 아니, 정제만 있었는데 이제 편제운이라 자유를 찾아 나서려고. 어우, 사모님 짱! 상황극은 상황극일 뿐. 오해하자. 그래서 편제가 애인이니 큰돈이니 규모가 큰 부동산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규모가 워낙 커서 공공의 재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혼을 하려면 식상을 꺼내들어 열심히 식상생제해야 된다. 그래서 생제가 잘 되고, 하지만 A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에 여기까지 하자. 식상을 천간에 올리는 운이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여기까지 하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편제가 있는데 바람기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냥 바람으로 끝납니다. 그럼 정제는요? 바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뚱한 공간이 정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잘생기고 매력이 넘치는 이성을 보면 눈이 돌아가니까요. 이런 사람의 본능을 잘 이해하셔서 서로 몰래 바람피는 쪽으로. 아니, 바람피다 걸리면 과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도 바람 폈어! 당신도? 역시 우린 통해 천생연분이야! 그럼 과보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다. 무재성은요? 내가 다룰 수 있는 공간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운으로 들어올 땐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제, 편제가 모두 있으면요. 부럽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자. 육신의 한 줄 요약 제목 보고 들어왔을 것인데 UPD의 장난기 덕에 욕할 수도 있겠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제는 나의 가족, 나의 회사, 내 나라, 내 지구, 우리 은하계 중심이라면 편제는 외부의 공동체적 의미가 더 크다. 너의 가족, 너의 회사, 너의 나라, 외계 행성 4차원 중심이 된다.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정제는 꾸준함과 영속성이 존재해 하나를 파는 기운이라면 편제는 상관처럼 외부적 대응에 대한 결과이기에 외부의 반응을 잘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예측하는 기운이다. 갑작스런 대처 능력은 당연 상관 편제이다. 더 이상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세한 육신은 뒤에 다룰 것이다. 다음은 정관과 편관의 차이를 들여다보자. 정관은 겁재를 극하고 편관은 일간과 비견을 극한다. 따라서 정관은 겁재를 제압했으니 일간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 중심이 된다. 그리고 편관은 일간을 극하였으니 겁재가 살아나 너 중심이 되고 내면의 자신을 철저히 관리한다. 정관은 나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편관은 나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관은 권리가 정해지면 즉각 반응하여 행동에 옮긴다. 편관은 의무가 주어지면 즉각 반응하여 권위를 취한다.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목표인 셈이다. 정관은 나에게 집중되니 나의 사회적 위치가 우선 작용되고 편관은 우리에게 집중되니 공공의 이익과 안위를 생각한다. 편관은 오행으로 재생살 잘 되고 살인 상생 잘 되면 모든 사회적 입지가 굳어지고 본인의 능력이 바로 두각을 나타낸다. 편관이 약하면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속 좁은 사람이 될 수 있으나 편관이 왕하면 살이라는 것으로 작용하기에 큰 인물로 거듭난다. 재성까지 잘 받쳐주면 따르는 자가 많이 생긴다. 정관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기운이기에 외부 대응 및 대처 능력은 당연히 매번 편관을 대항해 온 편관이 우위에 있다. 많이. 물론 일간이 근이 있느냐에 따라 성정은 달라지지만 근이 없으면 살에 대항하기보다는 편승하는 기운이다. 인성이라도 있으면 살을 다 받아들이며 학습의 기운으로 돌려 발전한다. 정관은 사회적 시스템에 보호를 받는 인자이고 편관은 실력을 키워 사회적 시스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인자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대해 예를 들면 정관은 남편한테 채찍질하며 더욱 힘을 발산시키면서 가정적 지위를 보장받으려 하고 편관은 자신한테 채찍질하며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솔선수범하는 기운이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 채찍 AI 시스템을 추천. 여기까지 하자. 게다가 재성이 있어 재생관이 되면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우리 친구 기순이 대단한데 네 남편 보양 먹여야겠어. 기순이를 옥순이로 임명합니다. 재생살이 되면 솔선수범하여 존경받는 자가 된다. 남편 어때? 나 솔선수범하고 있지. 응, 존경해. 여기서 인성까지 기입되면 완전 자동 AI급 채찍 인간이 된다. 당연히 전부 왕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천간에만 있거나 지지 구석에 짱 박혀 있음 운을 이용해야 한다. 물론 원국에 편관이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는 남편은 아니다. 또한 직장 상사가 편안한 사람도 아니다. 그런 인연들이 많이 올 것이다. 단 인성으로 특히 편인으로 살인 상생하면 살을 다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권리도 쭉 올라간다. 남편 나 솔선수범 잘하고 있지. 내일 백 사줘. 살인 상생이다. 더욱 솔선수범할수록 백의 가격은 올라간다. 인성이 없으면 뻥다리 들고 마트 간다. 인성운대 파리로 떠나라. 편관이 있으면 편이 눈에, 정관이 있으면 정이 눈에. 에펠탑으로 떠나라. 영어로 Go Eiffel Tower. 그 다음은 정인과 편인의 차이를 보자.
정의는 일간을 생하고 편의는 겁재를 생한다. 정의는 일간을 생하니 나 중심이 되고 편의는 겁재를 생하니 너 중심이 된다. 따라서 정의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편의는 너가 만족해야 나도 만족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남편이 백만 사주면 만족하는 정인이 있고 백 받으면서도 사주는 남편도 만족하나 살피는 기운이 편인이다. 1년의 일을 끝내고 그냥 자면 정인이고 좋아?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 편인이다. 여기서 이런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다. 뉴핀이 저질이야. 그대가 순진한 척입니다. 만약 편인격인데 천간으로 정인운이 들어오면 당연히 내가 베풀어야 될 남편이었는데 왜 내가 이딴 짓을 계속했지? 분노하며 자신의 가치에 맞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남편 그것밖에 안 됐어. 토끼야 뭐야? 왜 그래? 정인눈이야. 날 만족시켜줘야 부부지 안 그래? 보약 쳐먹어. 반대로 정인격이 천간 편인운이 오면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알아줘서 고마워. 보약만 보면 토할 것 같아. 채찍 가지고 올까? 왜 그래? 무서워. 그렇다. 잠깐 성격이 변하고 운이 지나가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사실만 잊지 말자. 만약 편인격 남편이 이렇게 변했다면 둘 중 하나다. 인성운이거나 바라폈거나 셋 중 하나네. 유흥했거나 라고 말하면 엄청난 단식 판단이기에 그대 판단에 맡긴다. 대세운론에서 강의해야 할 일부 내용의 스포이다. 재성이 있으면 재극이 나는데 인성이 왕한 원국에 재성이 개입되면 타인에게 베풀 줄 안다. 그리고 재극인 되어야 재테크가 이루어진다. 재극인은 현재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고 구조 조정을 통한 업그레이드 되고 편인이면 권리도 반납하고 정인이면 권리를 나눠주고 하는 등 잘 극하느냐 잘 못 극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편인 도식 상관폐인 등 할 게 많으나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크게 보아 편이 들어가는 육신은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 가족, 사회, 더 나아가 세계, 인류, 지구 환경, 홍익인간의 정신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기운이 들어가 있다. 누군가 유튜버를 한다면, 단체 수장을 한다면, 이 나라를 이끌고 전 세계에 이바지한다면 이 편자가 많으면 바로 추천한다. 정자의 육신은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개인 이익 중심으로 온다면 편자는 공동의 개념을 생각하기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운인가. 따라서 유피디는 앞으로 이 사흉신이라는 흉신 글자를 과감히 공신이라 칭한다. 한자는 모르겠다. 뭐가 됐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뜻. 유튜버를 하면서 이런 공신이 있어야 사람들은 공감을 한다. 이 공신이 많은 원국이라면 유튜버를 적극 추천한다. 결국 커질 것이다. 물론 원국에 있어야 이러한 멋진 기운이지 운으로 오는 흉신은 정말 흉신작용을 하기에 길신이 많은 명들은 흉신운에 공신으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한 대 맞는 운이다. 원국에 공신이 있으면 평소 공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에 줄 것 다 퍼주고 양보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쨌든 멋지다. 따봉! 떼끼리! 꼽사리는 을목.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마지막 고 키팅 선생님을 떠나보내며 제자들이 한 말이 있지 않던가. 나이 캐틴! 영원한 공신! 공신이라는 말 잘 들어보면 나온다. 감독판에서. 그리고 편재, 편관, 편인을 가지고 있으면 편재로 편관을 재생산하면 개인 중심보다 공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함량시킨다. 그러고는 편관, 편인으로 살인 상생하며 전쟁이 나더라도 국가가 어려워지더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도 도망가지 않는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바로 해결하려고 한다. 편재, 편관, 재생살, 편관, 편인, 살인상생 이라는 단어 깨뿔! 공생살, 공인상생이라 칭한다.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니 꼭 이렇게 살면 발복한다. 활인업이란 말이
그냥 나왔겠는가? 이 모든 육신은 순수의 공간인 천간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지로 내려오면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섞이기 때문에 천간처럼 보여지는 공간이 아닌 개인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마무리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가끔 유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의 간단한 인생사에 대해 넋두리 하려고 한다. 앞선 영상에서 부친은 스님을 가장한 도인이셨고 형제관계는 3형제 중 막내이고 부친의 기운이 막내인 나에게 전달되었다. 어릴 때부터 전보로 가면 막내가 아버지 기운을 받는다고 종종 듣곤 했다. 이제 보니 그러한 점집이 용하다는 맛집이었네. 하지만 부친께서는 너는 출가하지 말고 속세에서 도인이 되어라 라고 듣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속세에서 도인은커녕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행복 최구주의에 빠진 상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도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단전 관리부터 명상, 삼매, 우주탐험 등등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주팔자를 하게 된 계기는 인간관계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음양오행에 동물인 육체를 얻고 천지인 삼기를 부여받은 인간,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육신이다. 이 육신의 과부가 사주팔자에도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시작하였다. 단지 사주팔자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나처럼 대충 공부하고 점쟁이 하는 분들 때문에 나온 말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주팔자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구라는 공간 내에서 사는 것처럼 지구 내에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인간의 인생이 단순한 것처럼 육친관계가 과보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정해진 운명이 사주팔자라는 글자에 다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구나. 더 놀라운 건 사주팔자 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상담을 통해 보이는 순간 명리학이란 진리로부터 나온 학문인 것을 깨달았다. 육신이란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육신은 내가 현재 속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데 가족의 생활부터 전 세계의 한 인간으로의 모습이다. 음양오행 즉 동물의 육체는 학문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육신은 결코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는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영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하면서 약 1000명 가까이의 사장과 회장을 봐왔고, 아르바이트부터 직원까지 약 2000명 가까이 면접을 봤다. 여러 국가 다니면서 물건도 떼오고 무역도 하고 그러면서 사기꾼들도 많이 보고 치고 받고 지지고 볶고를 거쳐왔다. 당연히 여러 번 망해만 봤다. 그래도 딛고 일어남을 수십 번 반복해왔다. 걸록격인데다 상관국을 이뤘으니 망할만하지. 게다가 간목이 잔뜩 있다 보니 사업이 될 리가 있나. 경금이나 병화가 있으면 모를까. 간목이 도움됐다면 사람들이 안 하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나머지 꼴로 갔다. 뉴피디 영상들도 초반에 이러한 느낌을 받아 그만둘 뻔했다. 그냥 내 식대로 했을 뿐인데 너무 갔나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것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본인이 잘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절로 인해 저절로 관상 공부 또한 되었다.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끝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육신의 공부는 학문으로만 했을 경우 탁상공론이 된다. 인간관계를 연구해야 하는 학문으로 국밥에도 따로 국밥이 있듯이 이 또한 사주팔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관은 있으나 또 다른 학문이 된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폭넓은 표현력과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래 했던 육신의 강의들이 몇 년이 지나면 소용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육신이 재밌어 보이지만 끝이 없다. 시대는 항상 변하고 사람 또한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